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신경외과에 대한 이제 신입 전공의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4년차 유재민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과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외과라는 것을 좀 막연하게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넓게 보면은 이제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 스파이널 컬럼 그리고 페리페럴 널브에 있는 질환을 다루는 이제 그 질환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를 다루는 제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브레인 튜머, 뭐 애뉴리즘, 그다음에 헤모리지나 트라우마 같은 질환에서 스파인 쪽에서는 이제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척추 종양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저희 병원에서 어떤 질환을 다루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 병원 신경외과는 어떤 이제 과인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1대 문태훈 교수님께서 처음 창립을 하신 이후에 많이 발전을 시켰고 그다음에 2대 이현재 교수님께서 제 본원 인턴 선생님이시라면 아시는 그 이현재 회의실의 그 이현재 선생님이 맞으신데요. 본인이 이제 아끼는 제자 네 분에게 김영수 교수님, 정상석 교수님, 이규찬 교수님, 최중원 교수님 이 네 분에게 각각 척추와 정의 기능, 그다음에 혈관 그리고 이제 소아 신경외과를 이제 맡기신 후 이제 좀 더 세분화된 분과를 이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뭐 기틀을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의 이제 저희 병원 신경외과의 스파인 파트, 튜머 파트, 그다음 바스큘러 파트, 펑셔널 파트, 그다음 피디아트리 파트가 이제 발전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4개의 이제 분과에서 튜머 파트가 파생돼서 나와서 총 지금 현재 5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파트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스파인 파트에서는 퇴행성 질환을 뭐 대부분 치료를 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종양도 많이 다루게 됩니다. 척수 종양, 척추체 종양, 여러 종양과 외상도 다루게 되고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미세 침수 수술이나 이제 신경 차단술 같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그 과에서도 가장 큰 분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튜머 파트에서는 이제 뭐 뇌종양 전체적인 걸 다 다루는데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뇌종양은 저희 병원에서 다 한 번쯤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교모세포종, 신경교종, 수막종 등의 질환에서부터 전이암, 그다음에 스컬베이스, 그러니까 두개저 종양이라고 해서 좀 난이도가 높은 수술도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내시경을 이용하는 신경외과적인 수술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관 파트, 바스큘러 파트에서는 뇌동맥류에 대한 이제 뇌동맥류가 터지지 않게 예방적으로 수술 혹은 시술을 하는 치료가 가장 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럽처가 됐을 경우에는 뇌출혈이라든지 그런 뇌출혈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고 경동맥 합착 같은 이제 뇌경색이나 혈관 기형 혹은 모야모야병 같은 선천적인 질환도 다루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관 중재 시술이나 이런 수술적인 치료 외에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파인 파트 다음으로 아마 큰 분과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펑셔널 파트는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DBS 이게 뇌 심부 자극술이라고 해서 약물 치료로 잘 해결이 안 되는 뭐 파킨슨이라든지 핸드 트레머, 면떨림이나 수전증 같은 것들을 이제 머리 안쪽으로 전극을 삽입해서 치료하는 뇌신부 자극술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안면 떨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면 신경을 이제 누르고 있는 이제 혈관 같은 구조물들을 좀 박리시켜주는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이제 다른 이제 큰 축 정의 기능의 큰 축이 하나가 감마 나이프 수술인데요. 이제 감마 나이프로 방사선을 이용해서 수술적 치료가 어렵거나 혹은 이제 수술 치료가 조금 부담스러운 환자분들에게 뇌종양을 치료하는 이제 방법으로 감마 나이프가 사용되고 3차 신경통 같은 경우도 감마 나이프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난치성 통증이나 척추 수술 후에 통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도 저희 그 스파이널 코드에 직접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을 통해서 통증에 대한 매니지먼트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아는 아무래도 저희 대학병원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소아 뇌종양을 메인으로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에필랩시, 그러니까 뇌전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도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컨제니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뇌 뭐 출혈이라든지 그런 질환들에 의해서 수두증, 그 머리 안에 쉽게 말해서 물이 차는 질환인데 그런 것들을 치료하거나 모야모야병, 그다음에 척추기형 같은 것들에 대한 치료도 하게 되고 두개골에 너무 빨리 유압돼서 머리가 잘 이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두개골 성형술 같은 것들도 활발하게 진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5가지 분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병원의 신경외과와 조금 더 차별화된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퇴행성 질환에서부터 선천적인 질환까지, 그리고 생과 사를 이제 결정짓는 이제 치료에서부터 삶의 질을 이제 드라마틱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까지 다양한 이제 치료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세계적인 이제 수준의 기관에서 그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을 볼 수 있고, 굉장히 수준 높은 치료를 볼 수 있는 세브란스 신경외과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외과 이번에 신입 전공이 어떻게 모집하는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단 총 4개의 수련병원이 있고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그다음에 일산병원과 용인 세브란스 병원, 이제 최근에 신축돼서 전공의들이 이제 작년부터 모집하고 시작했고요. 그래서 신촌 2명, 강남 2명, 일산 1명, 용인 1명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촌과 강남은 이제 총 그래서 6명의 TO가 있고, 신촌과 강남은 서로 이제 로테이션 하면서 수련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산과 용인에서는 신촌으로만 일방적으로 파견을 하게 되고, 신촌 강남에서는 일산이나 용인은 아직은 파견 이제 수련 일정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다 같이 한 이국이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수련을 하는 이제 환경에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작년부터 1년차 그러니까 올해 1년차 선생님부터 용인 세브란스 병원 이제 TO가 생기면서 용인 세브란스 병원 1명이 계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신입 전공의 선발과 똑같이 신촌 2명, 강남 2명, 일산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에서 1명이 신촌으로 파견을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신촌에 9명이 근무를 하고, 강남에 8명, 일산에 3명, 그다음 용인 세브란스 지금 현재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의 삶이나 이제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1년차의 삶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방영한 티빙의 이제 다큐멘터리 휴먼 크로니클에서 저희 1년차 이제 이영민 선생님인데, 이 1년차의 삶을 좀 엿볼 수 있어서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처음에 보통 하루 첫 시작은 컨퍼런스로 시작을 합니다. 공식 일정은 컨퍼런스가 첫 일정이 대부분이고요. 그때는 이제 컨퍼런스 진행하면서 좀 혼도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컨퍼런스가 끝나면 대부분 곧바로 회진을 돌게 돼요. 회진 돌면서도 혼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진이 끝나고 나면 회진 이제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내린 오더들을 이제 수행을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드레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MRI를 찍는다든지, 판독을 받아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회진 정리하는 시간과 그다음에 해야 되는 일들을 빠르게 하고,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이제 수술하는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이 끝나고 이제 수술방에 나오면은 그 환자를 이송하는 킵을 하게 되고, 그 환자분들의 영상 검사를 직접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1년차 선생님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4시경부터는 이제 신환분들이 오셔가지고 내일 그 다음날 수술하실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신환분들을 이제 뵙고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하고 기록을 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준비를 하고 오후 회진을 하고 그 등등의 일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당직인 날은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아닌 날 중에 일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응급실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환을 보고 있다가 응급실에 환자가 온다고 하면 뛰어가서 응급실 환자를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1년차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말씀을 드리면, 컨퍼런스 시작하기 전에 사실 7시 땡 하면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다른 과 전공의도 그렇다시피 회진 전에 이제 회진 준비를 하고 환자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컨퍼런스 끝나고 회진 정리를 하고, 아까 말했던 뭐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제 뛰면서 발로 다니면서 수행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이제 수술 끝난 환자들을 이제 이송하고 케어하는 일들을 하고, 신환이 오시면 신환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 회진하고 오후 회진 정리를 하고, 공식 근무 시간은 저녁 7시까지인데 사실은 밀린 일 같은 거 마무리하다 보면 퇴근이 늦어지는 일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1년차 선생님들 사실 모든 전공에 그렇고 주 2회 당직을 서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나절 정도는 이하를 보는 이제 날이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토요일은 이제 공식적으로 1년차 선생님 오프이시긴 하고, 토요일은 오전 루틴을 하고 오프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참 힘든 삶을 현차 선생님도 살고 있고 저 역시도 굉장히 힘들어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왜 그러면은 세브란스 신경외과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수준의 치료를 이제 하고 있는 병원이고 신경외과 최첨단을 이제 적어도 국내에서는 그 최첨단을 맡고 있는 이제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에 걸맞는 이제 저희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님들과 같이 이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그분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스텝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텝 선생님들과 친밀도도 굉장히 높은 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크기가 작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수님들 혹은 윗년차 누구든 이제 응급 환자가 생기면 새벽 몇 시가 되든 전화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일들을 하게 돼서 놓치는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배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NCU 저희는 신경외과 환자들이 이제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환자실 환자들을 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과적인 지식도 그다음에 영상 검사를 저희가 대부분 혼자 봐야 되기 때문에 영상의학적인 지식도 굉장히 함양할 수 있는 수련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분과 덕분이기도 하고 신경외과라는 과 자체가 다양한 커리어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티오가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일자리 걱정할 일은 없고 그다음에 저희 병원은 특히 다양한 케이스를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전공의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이제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장점이랑 사실 연결되는 부분도 많은데요. 일단은 중환을 보는 과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막대한 책임감이 좀 따르기 합니다. 전공의 시절에는 사실 그거에 대한 보람보다는 책임이나 스트레스가 좀 더 특히 전연차 때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고 사실 신간에 관계없이 노치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신간에 관계없이 뭐든지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공의가 혼자 할 수 없는 디시전 메이킹들이 많아서 스텝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그래서 거리도 가깝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분들을 다루기도 하기 때문에 러닝 커브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다양한 커리어 옵션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4년 동안 저희가 그 중에 하나라도 배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펠로우 과정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도 또 수련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과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고 중환자를 볼 수는 있지만 수술적인 경험은 한 고년차가 되기까지 좀 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술가라고 이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환자들을 봐야 된다는 거고 로딩이 많은 과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공이 4년을 하면서 저는 사실 이제 환자를 볼 때 좀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신경외과를 선택했었는데 확실하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두려움은 조금 이겨냈었던 것 같고 사실 뭐 아직 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환자를 보는 방법을 조금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이제 수련 과정이 분명히 있지만 그로부터 이제 얻을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과이고 확실히 보람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수준 높은 기관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저희 병원 신경외과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제 오해야 진실들이 특히 제가 이제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연세대학교 신경외과에 대해서 조금 소문이 돌았던 게 세브란스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신경외과 1년 차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힘든 사람이 신경외과 2년 차, 세 번째 3년 차, 신경외과 4년 차가 결국엔 신경외과가 병원에서 가장 힘든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4년을 이제 수련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 가장 힘든 분은 이제 정형외과 1년 차 선생님인 것 같고 그다음에 신경외과 1년 차는 뭐 힘들긴 힘듭니다. 근데 연차가 올라갈수록 사실은 저희가 로딩이 많이 줄어들어서 신경외과 3년 차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대신에 신경외과 주니어 스텝 선생님들이 집에 못 가고 응급수술을 하는 거를 지켜볼 수 있고 프랑스에서 네 번째로 힘든 사람이 신경외과 4년 차는 아닌데 4년 차 중 가장 힘든 사람은 신경외과 4년 차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로딩이 워낙 많다 보니까 4년 차까지도 좀 일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아서 탑과 선생님들에 비하면 4년 차의 로딩도 사실은 조금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제 탑과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도 껴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경외과는 또 힘들긴 해도 사람들이 좋고 이제 분위기 좋다는 소문들을 제가 학생 때 많이 들었었는데
뭐 의국 분위기는 사실 뭐 전공의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전공의는 4년마다 바뀌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떤 공연차 만나는가에 따라 그거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 분위기 자체는 스텝 교수님들께서 아마 이제 리더이시니까 결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합리적이시고 전공의 배려 많이 해주시는 스텝 선생님들 아래서 교육을 할 수 있어서 분위기는 좋은 과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역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그리고 신경외과는 멋있는 과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과인 것 같고 교수님들 뵙게 되면은 존경스럽고 멋있을 때가 많은데 그게 꼭 제가 신경외과가 뭐 멋있는 신경외과 의사라는 말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노력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1년 차를 하면서 굉장히 자괴감 많이 드는 순간들도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겨내고 나면 교수님들처럼 좀 멋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는 하면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졸국부 진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저는 이제 전공 입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서브 섹션 아까 말씀드린 스파인 바스큘러 튜머 펑셔널 페디아트릭을 어떤 서브 섹션을 선택해서 펠로우를 하는 거냐에 따라서 졸업후 진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로컬 병원에 나가서 근무를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커리어 옵션들이 있고 그리고 뭐 프랙티스를 안 할 수도 임상을 안 하고 뭐 의료 개발이나 연구 쪽으로 하는 저희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일단 적어도 저희가 이제 신경외과 의사로서 근무할 수 있고 저희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자리에는 많이 있어서 이제 대학병원이든 바깥이든 이제 의료가 아닌 이제 필드든 해서 졸업 진로는 다양하고 아마 4년 동안 그거를 충분히 고민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 이제 공동 설명회 때 한 번 더 이 비슷한 설명회가 있을 거고 저희 3차에 저희 신경외과 따로 이 10월 10일에 그 저희 설명회가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장소가 아직 정해지진 않아서 저희가 따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공지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